협상 하루 전날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번 종전 협상 2주간의 휴전안을 넘어서 새로운 갈등의 시점을 다 풀어내고 평화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WTI는 다시금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와 통행료 이슈 때문에 다시금 $100까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이틀째 안정적인 회복을 나타냈습니다. 시장은 조금씩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안도는 좀 금물이죠. 그렇다면 이 2주간의 불편한 동거의 움직임 안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도 금요일 전략 저희와 함께 하시죠.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 점검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인텔 계속해서 신고가고요. 여기에 샌디스크, 낸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우리 반도체 투톱은 어제와 다르게 선반영이 아니라 같이 따라가는 구조고요. 삼성전자 20만 8천 원, SK하이닉스 102만 5천 원의 움직임으로 1%에선 2%가량의 탄력 받고 있습니다. 어제 기아의 CEO 인베스터 데이였습니다. 당일 발표되고 나서 2시 이후부터 쭉 빠지며 마감가까지 종가상으로 저점을 기록했었던 현대 기아차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2%, 기아도 나란히 올라가고 있는 구조고요. 오늘 하이닉스의 반등으로 SK 스퀘어도 강세 움직임 이어집니다. 2차 전지단에는 에코프로와 LG 에너지 솔루션 상승세, 어제 장중에 특히 막판까지의 분위기가 2차 전지 쪽으로 좋았었고요. 삼성 SDI, WCP 이런 소재 셀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도 현기차의 비전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는 걸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4%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안에서의 눈에 띄는 쪽은 단연 어제 급락했던 현기차고요. 기아가 3%가량의 상승으로 15만 원대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전체적으로 빨간불 들어오면서 수급이 다시금 개선되는 구조인가 오늘 지켜보실 필요 있겠고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나란히 강세입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시총 상위주 1위에서 10위까지 대다수 소외 안 되고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하는 코멘트를 제시하면서 기대감 반영되는데요. 단연 재건 기대감 다시 안고 GS건설이 이틀 전 상한가 어제 하락, 오늘 10%의 재반등을 주고 있고요. 삼성 E&A, DLENC도 강세입니다. 유증 철회 소식에 한화솔루션이 4%가량 상승하면서 이제 고유가 안착되면 유가가 당분간 크게 내려앉긴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신재생과 관련된 내러티브도 좋은데요. 이렇게 유상증자 관련돼서 개별적인 악재까지 덜어내며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ITM 반도체는 최근 수급이 참 상당합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25%가량의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기판의 날인가요? 어제 IT 투톱 쉬면서도 PCB나 TLB, 심텍 같은 종목들 포함해서 소부장은 좋았었거든요. 심텍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요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 하루 전날인데요. 낙관적으로 잘 마무리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를 헤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헤드라인 계속 바뀝니다. 또 그럴 것이 뉴스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아주 혼재된 양상인데요. 내일부터 이제 주말이 시작되고 협상을 하루 앞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그리고 주말 사이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우려감으로 금요일에 변동성도 꽤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일단 이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통행료 부과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불편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합작 사업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심기가 불편해 보이죠. 당장 중단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도 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 협정과 관련돼서 이란 휴전안에 대해서 이란은 레바논 휴전까지 포함된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새롭게 협상에 새 변수로 등장한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스라엘 쪽에서 레바논 공격이 지금 진행이 되고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서 재봉쇄 움직임 그리고 대체 항로 제시를 했는데 사실상 너무나 좁은 항로라 하루에 15척 그 이내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100척 넘게 하루 동안 움직였던 것을 감안해 보면 사실상 풀리긴 풀렸지만 이전처럼 유조선들이 원활하게 지내다니기는 어렵다. 당분간 이 높은 레벨대 유가가 유지될 거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WTI 지금 오전 거래에서 다시금 $100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간밤 마감 내용들이긴 한데요. WTI 아시아 거래에서 $100 목전까지 갔는데 그리고 간밤에도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장에서 에너지주가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이 이틀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유가에 대한 민감도가 미국의 에너지주, 국내 에너지주 안에서도 다소 약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빅스 지수도 뚝 떨어졌고 오히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S&P 500 그리고 반도체 지수 모두 다 강세,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며 리스크 온에 조금 더 힘을 실리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존하는 움직임 안에서 결국은 데이터 기반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일 주말 사이에 나올 파키스탄에서 열릴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입니다. 드디어 만납니다. 새 변수가 추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보여드렸던 5가지에서 두 번째란을 주목해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불만과 독자적인 행동 가능성에 지금 염두를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어서 휴전 안에는 레바논은 빠져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하며 레바논에 대해서 공격을 가했죠. 1000명 정도가 이 부상자 그리고 사상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란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 닫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휴전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건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이 다음 주 워싱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텐데 미국의 중재 속에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주말 사이에 나올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 간의 공격이 멈추고 어느 정도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말 사이에 나오는지 여부, 협상을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11일 미국과 이란의 협상도 꽤나 중요해졌다라는 측면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시장이 좀 불안했었습니다. 다시금 재봉쇄와 관련된 우려감들을 반영하면서 그리고 또 옵션 만기에 따라서 수급적인 변동성이 꽤 컸는데요. 장중 내내 팔던 외국인이 막판에 들어올린 것 다들 확인해 보셨죠? 막판에 크게 올리면서 매수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돼서는 오늘까지 연속성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종가 기준으로서의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외국인이 흔들림 없이 사흘째 담았다는 것이 화수목 관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볼 것은 협상 하루 전날 외국인의 수급 연속성이 확인되느냐 여부 종가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흘 동안 산 것을 장바구니를 쭉 열어보니 1위부터 5위까지 반도체를 다시 담았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이 역대 최저치까지 뚝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흘 동안 담은 규모는 2조 원이 넘어가고요. 압도적으로 1위를 크게 담았습니다. SK하이닉스도 1조 가깝게 담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국은 싼 구간 안에서 담아가는 쪽은 IT 투톱이었다는 것을 재확인했고요. 2차 전지와 건설주, 원전주 담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발표를 이번 주에 내놓으면서 EPS 연간 추정치가 다시 한번 올라갔죠. 이로 인해서 어제 그 높아진 레벨대 5,800에 대한 레벨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의 PER은 8배가 채 안 된다라는 게 증권사의 의견입니다. 이 두 종목 잠깐 차트 볼까요? 밸류 매력도가 다시금 커지면서 외국인의 러브콜이 오늘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19만, 20만 원 안착 아슬아슬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관건은 삼성전자가 21만 원에 도달했다가 꺾인 가운데 지금 실적이 2027년, 8년 꺾일 것이냐라는 우려감들 그리고 구글의 터보컨트 또 실적에 대한 계산들 반영하면서 여기서 치고 올라갈 것인가가 핵심적으로 가장 관심사였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계속 들어 올린다면 여기서 21만 원 돌파 여부까지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이제 23일에 실적 발표 내놓을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삼성전자보다 더 큽니다. 외국인 1조 가깝게 사흘 동안 담아가면서 지금 어제 빠졌지만 그래도 백만닉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잠시 후에 또 서한 앵커가 이제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TP 이야기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쭉쭉 올라가고 있는 이 눈높이 그저 포모로만 가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차분하게 이 데이터에서 어떤 내용들에 중점을 잡아둘 것인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잠시 후 출연자들과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지금 반도체 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 내용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전에 엔비디아 누가 견인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인텔 샌디스크입니다. 인텔은 새롭게 테슬라에 이어서 구글과도 손을 잡아가면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샌디스크는 그전부터도 정말 뜨거운 주가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메모리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그리고 낸드 가격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면 이제 $1,000를 넘어서 $3,000까지 갈 수 있어라는 게 번스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TP 상향 조정 리포트와 함께 $851라는 수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연간 200%의 주가 상승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단연 삼성전자와 닉스보다 지금 두 종목의 경우에는 직전 고점 2월 말에 전쟁 전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낸드 쪽으로는 직전 고점을 돌파해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소부장에서 그리고 테스 같은 종목들 낸드에 조금 더 민감도 높은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인가 계속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존이 2천억 달러의 캐펙스 투자 집행한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사실 최근에 좀 사스의 공포도 있었고요. 사스포칼립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불안감이 커져 있는 상황. 게다가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안감 속에 금리가 다시 올라갔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1분기 빅테크의 어닝 시즌에 있어서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 지출과 관련돼서 줄이는지 여부를 체크해보자라는 리포트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온 아마존의 캐펙스 확대 소식은 꽤나 반갑고요. 그리고 이 자본 지출 상당히 내년부터 2028년까지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까지도 안도 섞인 내용으로 반영이 되면서 리스크온 심리가 반도체에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IT 투톱 보셨고요. 소부장단에서는 기판이라든지 최근 쇼티지가 강한 MLCC와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테스와 같은 종목들도 낸드 민감도가 높은 만큼 오늘 종목 고르기는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건설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 건설주가 또 올라가고요. 아니다. 다시 한번 협상과 관련된 잡음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전쟁과 관련해 조금 더 민감도가 높은 공급망 리스크 있는 쪽이 다시금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루를 걸러서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우건설이 올라가긴 했지만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확인해 보신 걸로 보면 프리마켓 시세에서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옆에 차트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건 기대감 속의 3대장 중에 하나입니다. 쿠웨이트 MMA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요. 2017년에 UAE 루아시스 정유시설 파괴됐을 때 여기에서 고친 이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에 맡았던 기업들에게 이란 쪽이나 중동 쪽에서 맡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만약 중동 쪽의 재건으로 본다면 삼성 E&A와 GS건설 단연 후보고요. 이란 쪽에서는 가장 연결고리가 좋은 DLENC가 기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자재 가격 수급 우려 해소된다면 국내 주택주도 추가적으로 봐야 돼라는 리포트가 나오는 만큼 순차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서 건설주 PBR 부담이 너무 높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대우건설이 좀 비싼 상황이고요. 그 측면에서 DLENC와 GS건설은 추가 상승 가능해라는 게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입니다. 지금 PBR 0.7배에 불과하다면서 아마도 건설주 안에서 뭘 사야 될까? 다 좋다고? 그러면 제일 잘 갔던 대우건설 너무 올랐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지금 건설주의 밸류가 2010
2011년에 어마어마한 밸류를 받았을 적에 불과할 그때에 도달할 정도로 코스피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0.7배에 불과한 GS건설과 DLENC에 대한 매력도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공감대를 잠시 후 출연자들도 갖고 있는지 건설주 옥석 가리기도 저희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조금 전까지 나온 리포트 서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휴전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장에서도 시총 상단 대부분의 기업들이 또 빨간불을 켰는데요. 그 가운데 100만 릭스를 회복한 하이닉스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TP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KB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90만 원으로 다시 한번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고요. 이 메모리 가격 상승을 기인 연간 영업이익도 함께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는 251조 원, 그리고 내년에는 358조 원으로 전망하며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을 상회한 글로벌 영업이익 4위권 진입이 가시화되었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했는데요. 이 메모리 가격의 구조적 상승, 그리고 이러한 높은 메모리 가격에도 불구하고 장기 공급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어제 목표 주가 130만 원 목표 주가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틀 전 급등을 반영해 상승 여력이 23%였는데요. 더 높아진 눈높이와 전일의 조정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90%입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규모에 맞는 정평가가 오늘은 꼭 이뤄지길 바라며 하이닉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방에서 변동을 보이는 유가의 대체단의 에너지단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재건 모멘텀까지 묻어나고 있는 DLENC에 대한 증권가 보고서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LS증권의 리포터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편한 밸류에이션이라며 12만 8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은 원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컨센에 못 미칠 예정이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플랜트 부분의 턴어라운드를 예상한다라며 무엇보다 이 기업의 미래 동력인 SMR 모멘텀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른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것이다라는 앞으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보고서를 통해 나왔습니다. 기관의 매집도 최근 이어지면서 10만 원대 진입 앞두고 있습니다. 재건 모멘텀까지 묻은 지금 다시 한번 목표 주가까지 올라설 수 있을지도 추가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재생 중 풍력 쪽은 어떨까요? CS 윈드에 대한 보고서도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NH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오전에 7만 9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다시 판이 깔린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판이 깔릴까? 바로 에너지 가격 상승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 시장의 흐름,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컨센에 부합할 1분기 실적과 함께 사실상 관건은 이 미국 법인의 생산성이라며 해상풍력 구조물 수주 부재 리스크는 안고 있으나 이 수주 확대로 만회가 가능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또 풍력 터빈 기업들의 밸류까지 함께 올라오며 CS 윈드도 5거래일 전 사실상 이미 제시한 이 7만 9천 원대를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상승 여력이 16%인 점도 꼭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당일 리포트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확인하겠습니다. 출발까지 8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분위기 받아간다면 우리 시장도 5,900선 문제 없을까요? 금요일이라는 점, 협상 하루 전이라는 점이 조금 걸리긴 해서 장중 탄력도 잘 봐야겠고요. 1.8% 오르면서 5,886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정호 팀장님, 반도체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IT 투톱이 아직 직전 고점을 다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뜨거운 움직임은 어제 강했던 소부장으로 조금 더 우리가 전략을 꾀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핵심 뭐라고 보세요? 저도 소부장에 봐야 된다라고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만 원 밑에서는 삼성전자 쪽이나 SK하이닉스 쪽으로 강한 수급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0만 원 이상부터는 삼성전자 수급이나 SK하이닉스 수급보다는 소부장 쪽으로 더욱더 확산되는 열기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급등하는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조금 더
약간의 약세를 나타냈던 종목이 뭐였냐라고 본다면 원익 아이패스라는 종목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판 관련주들만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장비주는 아직 아니다라고 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못 갔고 어떻게 보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너무 못 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익 아이패스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신다고 본다면 어떤 가격적인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슬슬 장비 관련주들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주셨던 기판 쪽은 홀딩이고요. 기판은 이제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계속적으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가를 최근에 55만 원을 말씀해드렸는데 이제 거의 목전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때 이 종목을 갖고 올 때 말씀해드렸던 부분이 삼성전기 어떻게 본다면 이 MLCC 기판의 슈퍼사이클가 동일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보다는 삼성전기가 더욱더 좋은 모세가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시장에 관심을 온통 받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목표가를 조금 더 올리면서 저는 이제는 좀 높게 보시는 분들은 70만 원까지 아니면 적당히 보시는 분들은 63만 원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63만 원에서 70만 원이요. 와, 삼성전기 어마어마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제는 원익 IPS 같은 기회, 좀 장비 일단 눌려 있었는데 이쪽에서의 기회도 보자. 자, 그러면 반도체 받고 저희 건설 보겠습니다. 건설이 하루 만에 다시 힘을 좀 내는데 우리 정 이사님 어제 또 건설 이야기 저희 나누긴 했어요. 네. DL-ENC, 삼성 E&A 관심도를 좀 주셨는데 DL-ENC는 기존에 주셔서 상승률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보니까 GS건설에 네. 투자자들 관심이 집중될 걸로 보이는데 이틀 전 상한가였잖아요. 네. 이제 대우건설에서 대장이 바뀌는 겁니까? 대장이 바뀐다라기보다는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이게 어떤 선순환 효과 이런 게 좀 발생이 되고 있다고 봐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건설주를 바라보게 되면 2025년도에 SMR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대건설이 먼저 이제 시세가 발생이 됐었고 그리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아시겠지만 체코 시공 가능성 때문에 대우건설이 갔었고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DL-ENC와 그리고 GS건설이 현재 후차적으로 좀 달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쪽이 안 간다라기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DL-ENC라든지 GS건설 같이 좀 후발적으로 달린 종목들이 좀 아웃퍼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아마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더 많은 아마 수익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GS건설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GS건설이 아마 변동성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건설 내에서 어떻게 좀 선택을 해야 되냐? 중동만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삼성 E&A를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은 중동 관련된 모멘텀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원전 모멘텀도 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원전과 플러스 이제 중동 모멘텀이 좀 같이 발생된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전히 뭐 GS건설, 삼성물산 쪽이 좀 네.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DL-ENC도 네. 계속 홀딩으로 주시고요. 그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네.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요. 네. 이전에 주셔서 네. 너무 잘 가고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GS건설과 삼성물산 현재 자리에서도 매력도가 있는 쪽 짚어주셨어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정호 팀장님, 오늘 기아랑 현대차가 반등을 합니다. 근데 어제 쭉 빼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세련되는 모습이 이어졌거든요. 사실 현대기아차의 이 CEO 인베스터 데이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이제 미래 전략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로봇주들이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 이 기대감이었었던 거잖아요. 오늘은 다 같이 갑니다. 다시 비중 확대 구간입니까? 비중 확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50만 원 밑에서는 꾸준히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기아차를 보시는 것보다는 현대차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기아도 매매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워낙 20만 원 선이 강력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그거에 따라서 플레이 하시는 것처럼 기아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를 가격대를 보시면서 담아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이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인베스터 데이를 걸치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확실하게 로봇을 공장에 투입을 할 거구나, 이거에 대한 믿음감은 더욱더 올라가줬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뭐 친환경 모빌리티나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는 모습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글로벌적으로 기대감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이런 부분이 그리고 스마트카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만큼 조금 더 글로벌 자동차 업계 트렌드를 맞춰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대차한테 진짜 현대기아차한테 진짜 원하는 건 뭐냐라고 본다면 또 로봇이 나와서 덤블링이나 이런 걸 해줬으면 좋지 띄워줘야 않았을까. 돼요. 예. 그랬으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주들까지 훈풍이 불면서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는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수급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직까지는 기아와 현대차의 강한 모멘텀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급 개선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무벡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잘 가네요. 자, 관심주 듣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효성중공업 주셨습니다. 전력 이번 주에 또 되살아나는 기조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네. 지금 공략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일단은 이제 전력 같은 경우도 시장과 동반해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력하고 반도체 건설은 뭐 시장과 동반해서 일단 봐야 되고, 일단은 그 전력 섹터는 아시겠지만 실적 정말 또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300만 원 돌파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효과로 이제 또 410만 원 또 TP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런 거 또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어쨌든 뭐 전력기 호황이 지속된다는 얘기니까 한번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350만 원 먼저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65만 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350 주셨어요. 증권가 410만 원도 나오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시장문 열고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